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벌써 뭐 지금 9월달 시작된 지 이제 3일 차인데요. 오늘 수요일이죠, 그죠? 네, 증시가 오늘 좀 올랐는데, 일단 지수 뭐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해드리고, 뭐 중국의 전승절 얘기는 어제 미리 해드렸으니까 오늘 뭐 특별하게 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거 넘어가도록 하고,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거래대금이 이제 급감을 했거든요. 지난 이제 7월 말이죠. 7월 말에 이재명 정권에서 이제 세제 개편을 발표했는데 하도 이제 어이가 없어서 사람들의 반발이 심했죠, 그죠? 증시도 하루 정도 폭락이 세게 들어왔었고, 그때 이후로 거래대금이 급감했는데 코스닥 거래대금은 좀 다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이랑 제가 금 가격을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정부의 이상한 정책 때문에 지금 증시에 이제 힘이 좀 빠지다 보니까 증시만 갖고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미리 얘기를 좀 해드렸었죠. 금 가격을 잘 보셔라. 근데 실제로 지금 금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도 진짜 저기 고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주가 또 꿈틀거려요. 아직 확실한 한 방은 안 보이는데 바이오주들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이제 오늘 그 코스피 지수는 0.38% 상승 마감했고요. 계속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힘드느냐? 인버스 개미들은 환장하겠죠, 그죠? 왜? 조만간 폭락 나올 줄 알았는데 폭락이 안 나오고 자꾸 보니까 개미들은 좀 그 인버스나 개미들은 계속 힘들어할 게 뻔하고요. 일반인들은 그냥 이상하다, 한번 폭락 나올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뭐 그러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지수는 어서 오세요. 횡보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은 오늘 잠깐만요. 코스닥도 비슷하죠 오늘, 그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오늘 여기도 플러스 0.3% 횡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횡보하고 있는 게 그냥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뭐 정부 정책도 개판이고 미국 갔다 와서 잘 된 것도 없고, 그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래가 걱정되는 상황인데 참 그런 것 치고는 증시가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거래대금 얘기를 해볼게요. 거래대금이 이제 급감했다는 오늘 기사가 있었거든요. 뭐 이런 기사입니다. 자, 코스피 못 참겠다, 개미들 투자금 빼더니 무서운 경고. 이거는 뭐 그냥 기자가 자기 기사 많이 보라고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다는 거고요. 뭐 대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다 써있는데, 국내 증시 거래대금 183조 급감 개미, 박스 피해 해외로 눈을 돌렸다, 국내 증시 외면하는 투자자. 이 사람 하는 얘기를 100% 믿으시면 안 되는데 일단 읽어 드릴게요. 8월 거래대금 한 달 새 28% 줄어. 이거는 맞는 얘기고, 주식 회전율도 19%로 연중 최저. 일본과 중국은 거래대금이 20% 넘게 뛰고 있다. 해외 주식펀드에 일주일 동안에 8,568억이 들어갔다. 9월 개별 종목 모멘텀에 주목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최근 일주일 자금 흐름인데, 해외 주식형 그 펀드에는 이만큼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국내 채권형, 주식이 아니라 채권형 펀드에도 5천억이 들어갔는데, 그죠? 네, 국내 주식형은 오히려 빠졌어요. 빠졌다고. 이재명하고 민주당 이거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지? 네, 보고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 정말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뭐 좌파 우파 이런 걸 떠나서 돈 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양도소득세 이게 나오고 뭐 금투세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사에다가 댓글을 막 쓰셔야 돼. 이 미친 것들아 이러면서 욕을 하셔야지 원래대로 돌아와요. 얘네들은 욕을 안 얻어먹으면은 지들이 잘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무시하고 자기들 세금 뜯으려고 막 하는 거니까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이런 얘기 나오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셔야 됩니다. 의사표현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는 그런 걸 안 하시더라도 하셔야 돼. 그죠?
여기 보시면 한 달 동안 7월이죠. 여긴 7월, 여긴 8월인데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이만큼이나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7월 달에는 세제 개편안 발표하기 직전이거든요. 8월 말일에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7월 달에는 한 달 동안 코스피 쪽 거래대금이 총 433조였대요. 근데 8월 달에는 300조로 쪼그라드는 거죠. 엄청 쪼그라든 거예요, 이거.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정책을 졌다구리 펼치니까.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회전율도 뚝이라죠. 회전율은 뭐예요? 여러분들 주식 계좌 보면 회전율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매매를 많이 했느냐가 회전율이잖아요. 회전율이 뚝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종목이 올라간 게 없어서 사람들이 사고 판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회원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뭘 좀 팔아드려야 되는데 팔 게 없다고. 네, 가끔 팔아요. 근데 요즘에 전체적으로 매도 사인이 잘 안 나가요. 왜 안 나가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눌려가지고 투자 심리가 눌려가지고 거래 저기 뭐야 움직이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테마 형성도 안 돼. 테마 형성이 왜 안 돼요? 테마라는 거는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정책을 졌다고 펼치니까 사람들이 기대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욕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활용 점정, 활용 점정으로 이제 점 찍은 게 누구예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총리님, PBR이 우리나라 PBR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답은 1인데 10이라고 대답했죠. 미친 인간이야. 아주 활용 점정을 찍었어 그냥. 반장하고 진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죠? 네. 경악을 하는 거예요. 경악을. 신뢰가 뚝 떨어졌어. 그리고 이제 노란 몽투법에 대한 이제 기사가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여기 보세요. 단독 현대차 노조 신사업 허락받아라. 산업계에 덮친 노란 몽투법. 현대차 노조가 뭘 하랬느냐? 현대차에서 뭘 하려고 하면 자기들 노조에 신사업을 허락받아요. 미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문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할 거예요. 네. 힘들어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개미들은 그래서 주식시장이 안 갈 거다, 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 우리나라에 외국계 자본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우리나라만 안 가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덜 갈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네. 근데 오히려 예산을 끼고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가요. 전체적인 방향은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조선업계도 지금 파업의 몸살을 앓고 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삼호 등 3호, 조선 3사 노조는 파업을 벌입니다. 부분 파업을 벌이는 거야. 왜? 마스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이랑 현대미포가 합병을 결정했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이재명이 그 트럼프한테 약속한 마스가도 못하게 생겼어. 이거 다 이재명하고 민주당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고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다? 노조일 거예요. 다 돌아와. 마스가 이들 노조가 파업 이유 중에 하나로 마스가를 들었다니까요. 뭔데 도대체. 참고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이겨내면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이 주식 투자하는 게 저런 것들 때문에, 저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만만치가 않죠. 근데 어쨌든 거래대금 얘기하다가 지금 저런 뉴스를 몇 개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지금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왜? 저도 주식하면서 이렇게 정치판이 개판인 적은 저도 처음이거든요. 물론 여전히 개판이었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죠 요즘에.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급감했는데 얼마나 급감했냐면 이걸 보세요. 코스피 쪽에 지금 오늘 거래대금이 8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은 8조 원이 깨질 뻔했어요. 딱 8조
얼마야? 8조 30억 나왔어. 그냥 깨지기 일보 직전 7조 원대가 찔릴 뻔했습니다. 이번 주에 8조 원대죠, 그죠? 지난주에도 8조 원대가 꽤 있고. 근데 보시면 7월 달에 보시면요, 7월 달 7월 중순부터 보여지는데 뭐 12조, 11조, 15조 7월 중순이죠. 7월 말일 같은 경우에는 16조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때까지 증시가 좋았죠? 좋았잖아요. 그렇죠? 좋았다고. 근데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8월 1일 날 증시가 폭락했죠. 4% 가까이 나오잖아. 3.88% 코스피가 폭락을 했는데 그때 폭락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거래대금도 이제 크게 나왔죠. 15조. 그 이후로 사람들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뭐 하자는 거야? 코스피 5천만 더 준다 그러더니 뭐 하자는 거지?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이 바로 9조 원, 10조 원으로 내려앉았고요. 회복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처리 안 하고 지금 한 달 넘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여기다 이제 미중이란다. 한미 무역 협상도 개판으로 됐고 가서 만나긴 했는데 홀대 받고 오고 거기다 전승절 참석 이슈까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불안해하는 거야. 이제 불편해하고. 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이게 확 줄은 거예요. 거의 절반 정도 줄었어요. 아까 제일 많을 때가 언제였어요? 16조. 최근에 8조 원. 절반 정도 줄었어요. 이거는 있잖아요. 지금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이만큼 줄었는데, 자, 왼쪽에 차트를 보시죠. 코스피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원래는 거래대금이 줄어들면 주가는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리가 그래요. 그렇잖아요. 거래대금이 줄어들면 떨어지게 되어 있다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도 줄면서 거래량도 줄었겠죠, 그죠? 근데 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역설인 거지.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들어온 상태에서 안 나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이놈의 정권이, 그죠? 민주당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뭐 전 대충 끝은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한 치 앞도 이제 안 보일 정도로 답답하시겠지만 모든 거에는 끝이 있거든요, 그죠? 다 끝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이재명 탄핵이나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문제는 항상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이 이슈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언제 해결될지는 날짜까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해결이 돼요. 밑에서는 조율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갑자기 어느 날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게끔 그렇게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 쪽 있잖아요. 코스닥도 행보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 거래대금을 보시면, 자 밑에 보시죠. 7월 중순에는 뭐 7조 원 보이시죠? 6조 이랬어요. 근데 이제 7월 말에 보시면은 5조예요. 왜? 코스닥은 별로 안 갔거든.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갔잖아. 그죠? 근데 아무튼 8월 1일날 여기도 4% 폭락을 하고 나서 거래대금이 4조 원대로 줄어들었는데 계속 4조, 5조, 4조, 5조 계속 이랬어요. 고만고만 했다고. 근데 최근 들어서 6조 원대가 나옵니다. 이번 주부터 거래대금이 6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은 좀 늘어나요. 이거 우리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 좋은 거죠. 네. 코스피 맨날 가봤자 어차피 대형주 위주로 가서 여러분들은 대형주 요즘에 잘 안 하시잖아. 그죠? 중소형주 위주로 하시는데 특히 소형주 위주로 하잖아. 테마주나, 그죠? 네. 그러려면 코스닥에 가야지. 그죠? 실제로 코스피 쪽은 거래량도 줄어들고 크게 늘질 않거든요. 근데 코스닥 쪽은 보시면 거래량이 뭐 8월 달에 7월 여기나 8월 여기나 큰 차이가 안 나요. 그죠? 약간 줄었다고는 봐야 되겠지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죠? 근데 최근에 보면 어때요? 거래량이 눈에 띄게 들잖아요. 여기 활성도가 좋은 거예요. 활성도가 좋은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갈 때 그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네, 활성도가 좋은 데로 가야지 고기가 잘 잡히거든요. 고기가 많은 데가 아니야. 고기 활성도, 즉 입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고기가 먹이를 잘 먹고 그런 데를 찾아가야 돼.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저번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낚시해서 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건 그때고 그죠? 지금 활성도가 좋은 데를 가야 돼. 이해가시죠? 코스닥이 좀 활성도가 좋아져요. 바이오주에 대한 제 기대가 좀 있는데, 바이오주를 제가 뜨문뜨문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건 좀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다른 주제 좀 얘기하고. 어쨌든 거래대금이 이렇게 급감을 하다 보니까 테마가 형성이 안 돼서 여러분들 답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답답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뭐냐, 첫 번째는 지수가 좀 올라오면서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면 갖고 있던 종목이 약간 손실이었거나 손실이었는데 올라왔어요. 그럼 본전이 되고 약간 수익이 나면서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또 다른 주식을 사서 이렇게 계속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라. 왜? 이재명하고 민주당 때문에. 정책을 지금 개판으로 내놓으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국내 개미, 국내 기관 투자자, 해외 투자자 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비판을 해. 대통령실을.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 개판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 자식들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놈들인 거야. 똑같이 나쁜 놈들이라고. 국민의힘은 찍소리도 못하고 저러고 앉아있고, 네, 다 똑같은 놈들. 참 보면은, 그죠? 네, 그놈이 그놈들인데, 저놈들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대금이 급감해서 주식이 안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힘드신 거예요. 돈이 돌아야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저 인간들이 또 저러니까 테마가 형성이 안 돼. 아까 제가 구윤철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네. PBR 10. 네. 그러니까 원래는 경제부총리가 뭐 한마디 하면은 쫙쫙 올라가야 돼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최경환 씨라고 있잖아요. 경북 경산시에서 국회의원하고 뭐 경제부총리였던 사람. 그 사람이 나와서 그랬거든요. 부동산 뭐 하라고 리모델링 딱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종목들이 쫙 올라갔어요. 그냥 경제부총리는 그냥 말 한마디 딱 하는 순간 쫙 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명박 때 그 누구예요 그분 경제부총리 그 사람 달러 사라고 달러가 쫙 올라갔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의 무게는 엄청 커요. 근데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인간이 PBR을 몰라가지고 10이라고 한 거. 이거는요, 헷갈릴 수 있지. 죄송합니다만 개소리입니다. 그거는 진짜. 제가 정말 강하게 비판할 때는 최대 한도가 개소리라는 표현이죠. 그건 개소리입니다. 네. 또 가짜는 걸 뽑아놔가지고 저렇게. 경제부총리.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댈 건 누구냐. 삼성전자 회장 님자 붙입시다. 정식보다 나니까 삼성전자 회장님하고 현대차 회장님 그분들만 잘 봐야 돼. 왜? 경제인들은 살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문재인 때 일본이 우리나라 그 보복한 경제 보복한 게 뭐였어요? 반도체 소재 가지고 막 그때 보복했잖아. 그죠? 네. 일본이 이제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때 삼성 이재용 그때 회장은 비서도 없이 그냥 일본으로 바로 날아갔어.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가서 실제로 해결을 했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믿을 거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기업인들입니다. 네, 그거 꼭 잊지 마시고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저번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희망을 버리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요.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밀려오는 공허함은 허탈함은 정말 사람을 자살로 내몰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거래대금이 급감된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정확한 거는 몰라요. 왜? 어느 날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진짜로 어느 날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뀐다니까. 아까 낚시 비유를 들었지만 물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고기가 안 잡히다가 또 갑자기 잡혀요. 또 잘 잡혀. 그럴 때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100% 몰라. 낚시터 사장님도 모르고 낚싯배 선장님도 그걸 100% 몰라요.
그냥 추론할 뿐이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요. 응?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경계를. 아셨죠? 네. 지금 이제 바이오주도 아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던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고 답답하신 이유는 이재명하고 민주당 때문입니다. 근데 저 인간들 욕하는 거는 한두 번이지 뭐 욕한다고 해서 주식 올라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쟤네들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계속 얘기했던 게 국제 금 가격을 보러 했던 이유도 그거였고,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기업인 이익을 잘 보라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금이랑 은 가격 좀 봅시다.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더더욱 높아져가지고, 자,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요즘에 뭐 종목들 테마주 얘기 별로 안 하죠? 왜 안 하겠어요? 도움 드릴 만한 게 없어. 뭐라도 좀 제대로 움직이면 자 이런 거 있으니까 뭐 관심 가져보라. 그게 뭐예요? 가서 매매해서 돈 좀 벌으라는 얘기인데 얘기해 줄 게 없어요. 자, 미 연준이 9월 달에 9월 17일 미국 시간으로 9월 17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0.25% 금리 인하를 할 확률 91.7%입니다. 이건 이제 그때그때마다 바뀌긴 하는데 이제 보름도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름 안 남았는데 91%다? 그러면 그냥 한다라고 보죠. 자, 점점점 확실해지니까 국제 금 가격이 반응을 하죠. 자, 국제 금 가격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는 다 옆으로 돌아요. 다우지수도 횡보하고 나스닥도 횡보하고 S&P 500도 횡보하고 일본도 좀 올라가다가 횡보하고 중국도 조금 가다가 최근 2주 동안 횡보하고 뭐 이래요. 다 돌아요 옆으로. 우리만 도는 거 아니야. 다 돌아 지금. 브라질도 좀 크게 보면 돌죠. 다 돌아 그냥. 인도하고 브라질은 그 지수만 도는 게 아니라 정상들도 좀 돌았죠. 모디하고 룰라도 돌아가지고 트럼프한테 이제 개기고 있고. 어쨌든 다 돕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시끄럽죠. 아, 여기 밤에 봅시다. 인도네시아 증시 서비스 안 해주네 이것들이. 패스. 인도가 요즘 시끄럽거든요. 인도네시아. 근데 금 가격을 보시면은 어때요? 자, 어제 2.1% 급등했죠. 금은 2% 이상 올라가면 급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올랐죠, 그죠? 많이 올랐어요. 신고가예요. 자, 차트를 다른 걸 봐보죠. 금 가격이 자 전일 급등해가지고 이제 신고가가 났는데 크게 보실게요. 네. 사상 최고가 갱신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1온스 가격이잖아요. 1온스에 3,600달러. 근데 이제 앞에 보시면 그 언제를 주목해야 되냐면 여기에요. 얘기 한번 해드렸지만 이때 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때부터 금리 이때는 인상했었어. 일단 금리 인상식이에요. 여기가 제로금리요. 그때 올라가는 이유가 다 있는데 그때는 이제 바닥이었다가 이제 금리를 좀 올렸죠. 잘 보세요. 뭐 중간에 이제 금리 인하 시기도 있고 금리 인상 시기도 있는데 요번에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전 세계 어디에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리스크가 있어서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을 풀 거거든요. 그러면 돈을 많이 풀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겠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금 같은 원자재 상품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금이 지금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이제 화폐 가치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원유 가격도 올라가야 되고 농산물 가격도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국제유가를 보시면 가격이 낮죠. 이건 미국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밀 같은 농산물도 보시면은 가격이 낮아요. 이게 뭐겠어요? 인플레이션 안 오게 하려고.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하면서
물가 관리를 하면서 미국 트럼프가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 호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안 간다고요? 제가 그런 얘기하는 놈들은 제가 미친놈들이라고 그러잖아. 왜 우리나라만 안 가는데? 미친놈들이야 그는. 그 앞뒤가 안 맞잖아. 미국 돈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같이 간다니까. 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하고 무역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게 돼 있다. 얘기들은 중국도 가는데 그죠? 근데 최근에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 이런 이제 같은 기존 대장주들을 보면은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횡보하잖아. 그래서 기존에 바이든 때 많이 금리 인상 시기, 그 다음에 금리 동결 시기에 많이 갔었던 M7 종목들은 못 가는 걸로 봐서는 역시 기존의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대장주들 말고, 그러니까 AI 이쪽 말고 새로운 게 갈 거예요. 제조업이나 아니면은 중소형주 파트가 많이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 가격이 신고가 가면서 더 좋은 게 뭐냐면 은이 같이 가요. 은이 같이 금이랑 같이 급등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 은이 이제 은이거든요. 은이 더 빨리 올라가지고 그죠?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금보다는 은이 같이 가는 은이 금 가격이랑 같이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경제가 호황일 거란 얘기예요. 금만 올라가면 뭐 어디 뭐 안 좋은 일 터졌나? 위험한 리스크가 터져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은이 같이 간다 그러면 앞으로 제조업 호황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래서 금이나 제가 금 가격을 강조를 많이 했던 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정치인들 때문에 개판이 돼가지고 보기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서 이쪽 얘기를 많이 해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오늘 금이랑 은 이거 갖고 이제 방송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와요. 당연하겠지.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이거의 중요성을 몰라요. 어제 그 이재명하고 남북 경협조 얘기한다고 했더니 어제 많이 들어왔거든요. 오늘 별로 안 들어오잖아. 금이랑 은이랑 뭔 상관이 있어? 내 종목이랑 올라가야지 뭐 이러고 있는데, 당신들 종목이 올라가려면 금이랑 은 가격도 올라가는 걸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왜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테마주, 전 세계 원자재 동향을 알아야 테마주도 잘할 수 있는 거거든.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는 거죠. 아까 낚시 비유를 들었는데 낚시 비유를 또 들면, 아니 물이 들어올 때인지 나갈 때인지 알아야 그죠? 네. 고기도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알 거 아니에요. 네? 맞지 않습니까? 밀물 때 고기 들어오지 썰물 때 고기 들어와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 기본인데 그 기본도 모르고 테마주 뭐 개별주 매매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죠?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정치권에서 이제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이재명하고 뭐 민주당 얘기가 아니고요. 보세요. 요거는 이제 주식이랑 상관이 있어요. 아주 크게 보면은, 아주 크게 보면. 그래서 짧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재명이 트럼프 만나고 왔죠. 지난달 말에, 그죠? 근데 딱 만나고 나서 그때도 얘기 한번 해드렸어요. 한덕수 전 총리가 뭐 내란 특검인지 뭔지 특검도 많아가지고 요즘에 이름도 못 외우겠어요. 저는 참고로 특검 관련된 기사를 거의 안 봐요. 뭐하러 봐 내가 그런 거. 네. 뻔한 거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대부분 구속되더라고요. 그죠? 네. 다 잡아가더라고요. 근데 이재명이 트럼프 만나고 와서 트럼프가 좀 뭐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산 무용기지 뭐 미친 특검 잭 스미스 얘기하고 그죠? 막 그러니까 특검이랑 이 판사 이 새끼들이 쫄았어요. 여기 판사님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판사 새끼들도 쫄았다고. 제가 새끼라는 표현 거의 안 쓰죠. 거의가 아니라 안 써. 처음 쓰는 것 같아. 이것들이 쫄았어 지금. 그러니 한덕수 그때 기각 나왔잖아요, 그죠? 네. 이게 옳다 아니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뀌었어. 그러더니 김건희 특검이 IMS 대표 등 뭐 3인을 구속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 구속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3명 다 기각 때렸어. 판사들이 쫄았어요. 그래서 저 얘기 들으자 판사들 겁 많다고 쫄았어 지금. 그리고 이문정이라고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볼 때마다 불편해 죽겠어.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네. 볼 때마다 불편해. 이 사람의 말했던 거 이런 것도 막 생각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정치 검사예요. 근데 아무튼 막 검찰 내부에서 후배들이 막 들이받아. 근데 시끄럽고. 이 사람은 이제 눈에 보여서 얘기 드린 거고요. 어쨌든 뭐예요? 판사들이 쫄았어. 판사들이 쫄았다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그리고 좌파들이 트럼프를 지금 겁내가지고 쫄았어요 지금. 쫄았더라고.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의 그 보수 그 사람들 막 직격하고 막 국내에 입국 금지시켜야 된다고 막 설치던 김준영이라는 조국 당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나 있거든요. 본인은 반미주의자인데 미국에서 유학하고 자식 3명 다 미국 시민권자로 살게 하고 있는 그 인간 지금 쫄아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돌아다니던데. 무섭다고. 왜냐면 자기가 그 입됐던 그 여자 그 미국의 보수 있어요. 딱 보면은 진짜로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어. 저는 이제 그거 보니까 무섭게 생겼더라고. 근데 쫄았어. 왜냐면 그 여자 그 인플루언서가 미국 보수 쪽 성향 인플루언서가 김준영을 지금 향해서 칼을 갈고 있더라고요. 자기 이름 대고 막 난리 쳤다고. 쫄아가지고 무슨 후원 계좌 뭐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뉴스 보니까 나오대. 그래서 얘네들이 쫄았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돼요. 이 얘기가 왜 주식이랑 상관이 있냐고요? 무서운 데가 있어야 저 정치인 놈들이 주식 양도소득세 그 외국인 무서운 걸 알아야 이것들을 다 철회를 하거든. 주식시장이 역행하는 그죠? 주식시장이 이상하게 피해를 주는 그런 정책들을 철회를 한다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투자해놓은 게 많은데 이딴 식으로 노란봉투법, 상법, 그 다음에 뭐 주식 양도소득세 개판으로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미국인들이 열받겠어? 열받지. 저희들도 투자한 거 이상으로 가져 나가야 되는데. 그 외국인이 압박을 해야지 쟤네들이 말을 들을 텐데 지금 잔뜩 쫄아가지고 말 듣게 생겼어.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그냥 지켜보시라고. 그쵸? 네.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돼. 미국이 뭐라고 해야지 겁을 먹어서 지금 뭐 움직이잖아. 판사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지금. 저 특검이라는 놈들도 막 겁먹어가지고 트럼프가 우리 얘기 했던데 우린 그런 게 아니고요. 막 핑계 변명되고 앉아있잖아. 힘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미국의 이제 유명한 보수 그 정치인들 있죠. 정치인들하고 그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방미 할 때 그 전후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막 얘기를 막 합니다. 뭐라고? 한국 잘못된다고. 저렇게 되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났답니다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가 아니라 난리가 났어요. 그전에는 이제 소수가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수예요. 다 튀어나와. 네.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이건 주식 방송이니까. 그냥 주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 많이 되시죠? 예, 걱정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러나 그걸 이겨내야죠. 그죠? 그걸 이겨내야죠.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돈도 벌고 미래 노후 준비도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니 여러분들이 좌파, 우파, 뭐 중도 설마 공산당은 없겠지, 그죠? 근데 어쨌든 다 좋아. 돈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요즘에 그리고 저기 주변 가족들한테도 돈 빌리기 힘들어요. 가족들한테 돈 좀 빌려줘 그러죠. 그럼 손절치더라고 요즘에. 옛날에 힘들면 형제끼리는 도왔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요즘엔 돈 빌려달라고 하면 형제들끼리도 손절 때립니다. 세상이 그래. 맞죠, 그죠? 그렇다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개인들한테 지금 대출 그런 거 잘 해줘요? 안 해주잖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쭉 여기서 겁먹고 저기 하시면 안 돼요. 원래 주식시장이 이제 크게 올라가기 전에 사람 마음을 엄청나게 괴롭혀요. 지금 여러분들 뭐 계좌가 더 손실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익이 안 나서 답답한 거지. 근데 이제 이재명이랑 저기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더 답답한 거고 답이 없으니까 힘드신 거잖아요, 그죠? 네.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가기 전에 꼭 그래요. 마음을 되게 힘들게 해요.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요. 예전에 뭐 사위나 사위감이 오면은 뭐 술을 먹인다 이러잖아요. 요즘에는 저도 옛날에 술을 참 좋아했지만 술이 술 같지도 않더라고요. 지금은 술을 안 먹습니다만 10년 넘게 안 먹습니다. 근데 술 맛을 저도 알거든요. 근데 술도 약해서 그 술 먹여봤자 그거를 알아챌 수가 없어. 정말 사익감이 제대로 되는 인간인지 아닌지 내 딸을 줘도 될지 안 될지는 그냥 종목을 하나 추천해 보세요. 주식을 한번 줘보라니까. 일부러 손해날 걸로. 뭐 수익 나는 것도 좋아요. 돈 벌었을 때와 돈 잃었을 때 그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주 그냥 여실하게 보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돈이거든. 네. 하나님, 부처님, 뭐 알라신보다 더 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신을 많이 섬기거든요. 중국만 그런가 아주 우리나라도 똑같아. 오죽하면 사이 될 사람한테 한번 주식 한번 추천해보라고 그러잖아요. 돈 앞에서는 전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돈 버셔야 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참 불편하고 모양새가 빠지고 힘들어요. 버셔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져야죠. 지금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게 뭔가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막 주식을 때려칠까 말까 쉴까 말까 그냥 자꾸 생각 좀 그만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뭐를 보면서 금 가격 신고가 나는 거 보면서, 그죠? 근데 맨날 금 가격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겨워 죽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뭐 이것도 보시면 됩니다. 알테오젠하고 리가켄바이오가 지금 살짝 또 엉덩이를 또 살짝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이 아직 안 나와요. 살짝 더 들었어. 알테오젠. 저번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야 니들은 무슨 40만원짜리 주식이야, 니들은 20만원짜리 주식이야 이러면서 여기까지 목표가를 확 낮췄거든요. 근데 잠깐 흔들리더니 올라오더라고. 이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해서 본격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마음을 흔드는 거야. 나가 이러면서. 털린 사람은 억울한 거지. 리가켄바이오도 보시면은 월봉 차트인데 상승 시작했어요. 했다니까. 근데 이게 일봉 차트를 보면은 안 한 거죠 같은데요? 그렇잖아. 3개월째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에요? 희마리도 없고 돌파도 제대로 못한 거 같고 찝찝한데? 리가켄바이오 그죠? 알테오젠? 마찬가지. 이거 뭐 전고점 돌파 세게도 못하고 뭐 외국계에서 이상한 얘기하고 있고 아닌 것 같은데? 월봉 차트를 보시라니까. 월봉 차트를 보면 가기 시작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박스권 돌파해서 가고 있잖아. 2달 전부터. 리가캠은 돌파해서 가고 있잖아요. 월봉 차트로 보면 안 속아. 근데 일봉 차트로 보면 많이 속아요. 이걸 추천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사지 마세요. 네. 우리도 안 샀거든. 네. 왜 안 샀냐고요? 돈이 없어서. 돈 많으면 다 사고 싶어. 돈이 없어.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네, 농담반 진담반인데 왜 사지 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신고가 망난 주식은요 엄청나게 흔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흔들어도 그 사람들은 전문가 원망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줘서 날 힘들게 하냐고. 내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아무리 올라갈 때 보여도 얘기 안 해줍니다. 욕만 하더라고. 그러다가 털렸어요. 많이 가죠? 또 뭐라 그러더라고. 왜 자기를 잡아주지 않았냐고. 환장하겠어. 왜 자기를 안 잡아주니? 누가 그러는 줄 아세요? 무료 회원들이 그래. 유료 회원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어. 왜 그러지? 근데 무료 회원들은 다 책임지래. 원래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참고해서 보시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코스 정치인들 때문에 이재명과 정치인들 때문에 코스피 거래대금이 급감한 건 사실이나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늘고 있고 거래량도 늘고 있다. 그리고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리가캠과 RT오젠이 좋아 보인다. 그리고 금이랑 은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미국 금리 인하를 이제 해서 주시장 많이 간다. 우리나라도 간다. 그 소리입니다. 잘 이겨내셔서 돈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은 지금 별로예요. 네, 그거 보지 마시고 뭐 차라리 볼 거면 유한양행을 보든가. 유한양행, RT오젠, 리가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바이오주는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